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돈을 쫓지 않는 부자의 심리라는 책입니다. 사사키 유헤이 지음, 김수연 옮김, 빌리 버튼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평범한 직장인이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는데요. 부자가 되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갑자기 100만 원이 생겼다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먼저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은요, 이 100만 원을 쇼핑하는 데 씁니다. 돈을 한 번에 몽땅 쓰지는 않겠지만요, 반년이나 1년이 지나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으로 다 써버리고 수중에는 돈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즉, 소비를 하는데요, 소비란 써버리면 그만인 사용법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부자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100만 원 중 일부분을 자신에게 주는 포상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은 미래를 위해서 저금합니다. 언뜻 보면요, 현명한 행위 같지만요, 그러나 저금한 돈은 어쨌든 언젠가 소비하게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요, 지금 사용하느냐, 나중에 사용하느냐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할까? 100만 원으로 연간 어느 정도의 이익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늘릴 수 있을까? 늘린 돈으로 어떤 것을 살까 하고 투자할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요, 투자라고 하는 선택지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모르는 일을 갑자기 떠올릴 수 있는 것은요, 일부의 천재들 뿐입니다. 평범한 사람은요, 스스로 책을 사서 처음부터 투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귀찮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요, 행동으로 옮기는데요. 투자에 대해 알아보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책을 구해 읽고 부자가 되기 위한 지식을 열심히 습득합니다. 그리고 꽤 시간과 돈을 들여서 결국에는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터득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의 방법만으로는요, 열심히 일한다 해도 월급은 변하지 않을 뿐더러 수입의 대부분은요, 소비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열심히 저축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저축한 돈을 나중에 쓰든가 지금 쓰든가 하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쨌든 저축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저축해서요, 저축한 돈의 일부를 투자로 돌려서 이익을 얻으면 됩니다. 그 이익은 월급과는 별도로 얻은 수입인데요. 이 수입을 급여 소득과 합치면요, 실질적인 총 수입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와 같은 생활을 하더라도 돈을 모으는 속도가 빨라져서 저축액도 증가합니다. 총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벌어들인 돈을 소비하고 남는 돈을 저축했다면요, 이제부터는 돈을 순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기만 하면요, 점점 자산이 불어나서 생활이 편리해집니다. 바로 이것이 부자들의 시스템입니다. 즉, 이것이 부자들과 일반인이 운영하는 돈의 흐름의 차이인데요. 최초의 저축을 소비로 돌릴 것인가 아니면 투자로 돌릴 것인가의 차이인 것입니다. 부자는 인생 계획표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며 상황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개선책을 실행합니다. 계획은 인생에서 중요한 일과 돈의 흐름을 하나의 표로 만든 것인데요. 인생 계획표와 돈의 흐름표를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 계획표를 작성한 다음에는요, 실행하면 됩니다. 계획서를 작성하고 시간이 흐르면 현재 우리가 인생 계획에서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매번 플랜을 재작성하고 다시 실행하면 됩니다.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요,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자산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돈의 유용한 사용법을 더욱 장기적인 시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부자들은 또한 가계부를 쓰는데요. 자신의 결산서인 가계부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나 부자일수록 숫자에 민감한데요. 허투루 나가는 돈이 있으면 줄이고 평소 숫자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보통의 직장인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요. 지출 관리 능력을 키우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지금까지 가계부를 쓴 적이 없어도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법은 간단한데요. 매일 물건을 살 때 영수증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 가계부에 그 내용을 적기만 하면 됩니다. 평범한 노트에 써도 괜찮고요. 가계부 어플리케이션에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월말에는 결산을 해서 이번 달에 얼마만큼 흑자를 냈는지를 체크하면 좋습니다. 또한 수입이 늘어도 스스로 정한 월 지출의 상한을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투자로 크게 이익을 보았더라도 지출의 상한선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부자는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일을 합니다.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의 일이 재미있고 스트레스가 적은 것은요, 일하는 동안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의 돈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돈이 협력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자 일하는 것보다 정신적으로도 덜 지치고 즐겁습니다. 즉, 점점 부자가 되어 갈수록 지루한 일도 점점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어도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부자는 투자를 해서 얻는 이익이 늘어날수록 상대적인 노동 시간이 짧아집니다. 만약 우리가 매일의 일이 지루하고 스트레스는 점점 심해지고 그 상태가 싫어서 견딜 수 없다면요,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상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자는요, 시간당 수입이 많기 때문에 일이 재미있고 일하고 있어도 시간이 짧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직장인으로 안정된 급여 수입이 있으면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안정된 급여 수입이 있다는 것은요, 경기의 변동에 좌우되는 일이 없이 일정하게 자산 형성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부자를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안정되게 굴러간다는 것인데요. 당연히 일하지 않는 부자들보다 더욱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부자가 사는 집은 왜 넓어 보일까요? 의외로 부자들 집에요, 물건이 적고 보통 사람들 집에 물건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거실 면적이라도 부자들의 집이 깔끔하고 넓게 느껴집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돈이 없다, 집이 작아서 수납 공간이 적다라고 말하면서 실내에 물건이 넘칠 정도로 쌓여 있습니다. 싼 것부터 값비싼 물건까지 다양한데요. 옷도 옷장에서 넘칠 정도로 아주 많습니다. 수납장도 언제 사용할지도 모르는 물건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부자들의 집에는요, 어떤 물건이 넘쳐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금융상품입니다. 불필요한 가구나 작은 물건들을 사지 않는 대신에 그들은 주식이나 투자 신탁을 삽니다. 소비나 저축할 돈을 투자로 돌리기 때문에 그 돈이 이익을 낳고 보다 큰 총수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생활에는 더욱더 여유가 생깁니다. 만약 여러분이 동료의 원룸에 놀러 갔을 때요, 그 사람의 집이 이상하게 깨끗하다면요, 그 사람은 투자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투자가로서 꽤 높은 단계에 올라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요, 실내가 깨끗한 만큼 보이지 않는 금융상품이 집안에 넘쳐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없다고 해서 단순히 가난한 생활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방이 물건으로 넘쳐나고 있다면요, 이것은 적신호입니다. 앞으로도 월급은 크게 변하지 않을 테니까 생활에 여유가 생길 것인가 아닌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선택이란 앞으로 월급을 받는 족족 쓸 것인가, 아니면 저축한 다음에 쓸 것인가, 아니면 저축한 돈을 더욱 불려서 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넘쳐나는 물건의 가격은 그다지 상관이 없습니다. 싸고 비싸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물건이 많아질수록 여유가 줄어드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한 번 돈을 내고 산 물건은요, 일단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진 후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요, 이론을 알지 못해도 본능적으로 그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안을 언제나 정리하고 쓸데없는 물건을 사거나 들여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집은요, 언제나 넓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부자는 꿈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부자들은 언제나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막연히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생각뿐이고 자신도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몇 주가 지속되면요, 어떻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야지. 그러려면 이것이 중요하겠구나 하고 점점 구체적인 방법을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목표를 위해 매일 아침 이렇게 해보자,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구체적인 선언으로 변해갑니다. 부자들은 이 일련의 사고방식을 매일매일, 그것도 몇십 년이나 반복해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막연했던 꿈은 세분화되어 구체적인 행동이 되고 실현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구체적으로 실행 방법을 세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부자가 되려면요, 필요 없는 것을 잘 버려야 부자가 됩니다. 불필요한 것을 버리거나 못 버리는 것에 따라 부자로 가는 길이 판가름이 납니다. 불필요한 것을 잘 버려서 깨끗해지면요, 깨끗해질수록 보이지 않는 금융상품이 들어갈 공간이 생겨납니다. 다음 할 일은요,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 뿐입니다. 넓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생활이 쓸데없는 물건 대신 보이지 않는 보물을 사는 여유 있는 생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건이 없기 때문에 먼지나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요, 바로 눈에 띄어서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은 더욱 깨끗해지고 넓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하는 행동에는요, 깊은 이유와 큰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돈을 쫓지 않고도 돈을 끌어모으는 비결이 많이 담긴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